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심리상담소에서 어버이날 직후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말한 중년 이상 상담자 비율이 무려 63%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왔다 갔는데 더 서운해졌다 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얼굴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마음은 더 멀어진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버이날에 결혼한 자식, 굳이 만나지 말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4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보고 싶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자식도 진심을 꺼내지 못합니다. 어버이날, 자식이 오긴 왔습니다. 카네이션도 준비했고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모는 자식의 표정에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기색을 먼저 읽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닫혀 있고 밥은 먹고 있는데 눈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젠 자식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옆엔 며느리나 사위가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모에게 진심을 꺼내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궁금해 물어보면 자식은 대답 대신 눈치를 봅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은 굳습니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싶은 순간, 이런 자리는 몸은 왔지만 마음은 머물지 않는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심리상담센터 트러스트의 상담 기록에서도 어버이날 직후 자식이 왔다 갔는데 더 서운했다 라는 부모의 응답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갔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자식도 편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만남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어버이날은 더 이상 우리만의 날이 아닙니다. 올해는 처가부터 들렀다 올게요. 오후엔 시댁 쪽에도 가야 해서요. 이번엔 시댁은 미리 다녀왔어요. 어머니 마음속엔 조용히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거기부터 갔구나. 우리 집은 그럼 2번째네?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날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됩니다. 거기선 한우 구워 먹고 사진도 찍었대요. 선물도 더 좋은 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먼저 만나고, 누구는 오래 머물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짧게 지나갑니다. 자식은 모든 걸 공평하게 챙겼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다 느낍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랭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후순위라고 느낄 때 관계의 온도를 가늠한다. 이제 어버이날은 진심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분할하는 날이 됐습니다. 자식은 부부가 됐고 부모는 둘입니다. 양가를 다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마음도 반씩 쪼개야 합니다. 그걸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쪼개진 반쪽짜리 진심이 왜 이리 서운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자식은 챙긴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걸로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이거 엄마 드세요. 카네이션, 건강기능식품, 새로 나온 무릎 보호 신발까지 포장도 정갈했고 마음 써준 티도 났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이런 것도 다 챙기고. 하지만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그 선물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왠지 쓸쓸했습니다. 받은 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이죠. 현금이나 영양제 같은 경제적 지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식은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안에 진심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받은 건 손에 남고 못 받은 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쩌면 올해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저는 4월에 먼저 만납니다. 처음엔 자식이 바빠 보여서 그럼 시간 날 때 편하게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어버이날보다 몇 주 먼저 4월 중순 즈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식 얼굴이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밥도 천천히 먹었고 눈치도 안 받고 말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편하게 온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린 보통 5월이면 자식들이 당연히 올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다 직장에선 행사, 집에선 나들이, 돈 나갈 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제일 바쁜 달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모님께 가는 건 의무적 방문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4월은 다릅니다. 아직 일정도 지출도 마음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났더니 자식도 편했고 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였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부모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편히 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이 오기 전에 4월에 먼저 만납니다. 그 편안한 한 끼가, 그날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오래 남거든요. 여기까지 우리는 어버이날이 끝난 뒤 마음이 더 허해지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과의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잠깐의 의무가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취미로 바쁘게 지내세요.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나 수채화 수업 있어서 바쁘다. 자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더 바쁘네. 그런데요, 그 순간 자식 마음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신기하게도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는 마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스스로 삶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일수록 성인 자녀는 더 자주,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모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은 애틋함만은 아닙니다. 의무감, 부담감, 죄책감 같은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을 때 발걸음은 점점 뜸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그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엄마는 잘 지내. 넌 너 할 일 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우린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건 자식이 어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다 큰 자식에게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가장 위대한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젠 자식 걱정 말고 당신 인생의 취미를 가지세요. 그게 가장 멋진 부모의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엄마, 이건 내가 낼게요. 식당에서 계산하려는 자식에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번엔 엄마가 해. 그리고는 카드를 먼저 내밀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얻어먹는 거 엄마 자존심이 허락 안 해. 그 장면을 지켜본 자식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과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부담 없는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은 건 경제적 요청과 반복적인 지원 요구였습니다. 한 번 도와드리면 계속 그게 당연해진다. 내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부탁하신다. 이런 감정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모두가 여유롭게 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내 몫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심리적 자유와 신뢰를 함께 줍니다. 노년에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존경으로 남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타인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말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부담에서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 그 옷은 너무 튀어. 나이 생각 좀 해. 그 직장은 오래 못 간다. 안정적인 데로 옮겨. 자식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고 눈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밥상은 함께 차렸지만 대화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조언이 아닌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거리감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년 이후일수록 부모의 말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봐라, 내가 뭘 했니?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부모가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자식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나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는 나이입니다. 이럴 때 가장 고마운 부모는 말 많은 조언자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주는 청중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는 데 능하다. 자식은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서서 등 떠밀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지켜봐주는 부모. 그게 진짜 어른이 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네 번째, 자식에게 한풀이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낳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나는 진짜 단 하루도 편히 못 쉬고 살았다. 내 아빠가 말이야. 내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자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대답은 없고 눈빛은 점점 멀어집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은 그대로 남고 공기마저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후련했을까요? 자식은 속이 편했을까요? 사실 누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대와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정서적 회피라고 부르는데 이 감정은 가족에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죄책감을 자주 느꼈던 자식일수록 부모의 고생 이야기를 감사가 아닌 압박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풀어놓은 마음일지 몰라도 자식은 쌓여가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너 힘들지. 그래도 고맙다. 이 한마디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보다 훨씬 깊은 사랑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식에게 내 고생을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자식은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이 아닌 위로를 주는 순간 자식도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젠 가슴속 쌓인 이야기는 하늘에 털어놓으시고 자식 앞에서는 그저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어버이날, 명절 같은 날에 집착하지 마세요. 얘는 어버이날인데 연락도 없더라. 남들은 다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간다는데 명절인데도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안 먹네. 그날 TV를 켜면 가족들이 활짝 웃는 광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SNS에는 자식이 사줬다는 케이크,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한우집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 집은 조용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파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만이 전부일까요? 어버이날, 추석, 설날.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과 기대를 하루짜리 일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특정한 날에만 의미를 두고 감정을 쏟을수록 실제 삶에서의 만족감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른바 기대 집중 피로 현상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날 자식이 그냥 찾아와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묻는 그 순간이 진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정말 보고 싶을 땐 달력 보고 전화하지 않았고 정말 고마울 땐 명절 아니어도 마음을 전했죠.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일정에 있지 않고 순간에 있다. 그러니 이제 어버이날 같은 날엔 괜히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날은 조용히 나를 위한 하루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오히려 4월 어느 날 햇살 좋은 평일 오후 얘야 시간 괜찮으면 밥 한 끼 하자. 그런 날이야말로 자식과 마음 맞는 따뜻한 만남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부모는 날짜보다 마음이 편한 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워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서운해도 말 못하고 늘 뒷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죠. 그래서 더 그랬을 겁니다. 어버이날 그 하루만이라도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길 속으로는 누구보다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녀간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난 후엔 왠지 더 외로워진 기분. 혼자 앉은 식탁에서 말없이 한숨만 나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당신께 이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셨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젠 자식의 사랑을 기다리기보다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부모는 많은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온도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오래전부터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
당신은 참 잘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조금 덜 애쓰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행복 주문서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께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과 당신만을 위한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마음 깊숙이 연결되는 조금 더 특별한 행복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